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34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346일차. 오늘은 이제 349페이지인데, 지금 순서가 쭉 나가는 게 14가지의 영적인 원리가 있고, 거기에서 지금 5번째 나가다가 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스탑을 했어요. 5번째는 의식의 본성에 대해서, 본성이 있죠. 의식의 본성에 대해서 호기심을 기르고 익혀나가라. 의식 자체, 사랑에 대해서 호기심을 기르고 갖고 익혀나가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들이 쭉 있고요. 오른쪽 위에 왼쪽부터 다시 한다고 얘기를 말씀드렸네요. 마음은부터 할게요. 348페이지. 마음은 물려받게 되며 유전자와 유전적으로 결정된 성격 양식으로 운영되는 뇌를 가진다. 성격의 주요한 특성 대부분이 출생 시에 이미 존재했음을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 지금 모습에서 실제로 다르게 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자기 발전이나 영적 성장을 구하는 이는 오직 소수일 뿐이다. 소수일 뿐이다.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비판하든지,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비판하든지 간에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존재 방식이 아마 유일하게 옳은 방식일 거라고 비밀스럽게 믿기 때문이다. 내가 맞아. 비밀스럽게 어떻게 해요?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 아마 유일하게 나는 맞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에고가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을 에고가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영적인 성장을 구하기보다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영적인 성장을 구하는 이는 소수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소수일 뿐이다. 그 사람들은 자신은 괜찮다고 여기며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맞아. 그렇게 유일하게 믿고 있고 자기 자신의 에고를. 그리고 자기 자신, 사람들은 자신을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어제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것 좀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아닐 거야.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저게 나일 거야라고 하면은 내가 각성이 돼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 아는 순간 교정이 가능해요. 모르면 교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나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막 얘기하면 나는 아닐 거야. 그게 제일 위험하게 교정될 수 있는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이기심과 불공정, 외부 세계에서 초래된다고 여긴다. 외부 세계에서 여긴 초래된다고 생각을 하는, 어이구, 저거 이기심으로 저러고 있어. 불공정하네? 불평불만을 하네? 다 뭐야? 외부를 보고 외부 세계에서 초래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외부 세계에서.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그 보는 거예요. 어제 이제 스님이 이렇게 아프시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타이밍에 뛰어들어야 되는지 막 이렇게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막 몰입이 돼 있으니까 어느 타이밍에 뛰어들어야 될지를 뭘 모르겠는 거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어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참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이런저런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근데 결국은 이런 어떤 이기심이 이제 작동이 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결국은 내 이기심 때문에 조직의 응집력이 없거든요, 사실. 조직의 응집력이 내 이기심,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 밖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휴, 그래, 또 이제 제가 또 다 바뀐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좀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안 하려고 뒤로 제낀 것보다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그 마음이
참 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교차되는 그런 시간들이 어제 있더라고요. 선생님 아프신데. 그래서 저 밖에서 보는 거죠. 아, 이기심, 불공정하다. 그게 밖에서 보는 것이 세상은 곧 나다.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참 그 외부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내 안의 것을 보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서 안 보이고 비밀스럽게 숨겨. 비밀스럽게 숨긴다고 해서 안 그런 것 같이 한다고 현재의식에서 웃고 있는다고 웃고 있는 게 세상의 현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식에는 웃고 있지만 무의식에서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에너지의 수치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의식 지도 자체에서 에너지 층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저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참,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열심히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게 그렇게 마음을 먹도록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는 거. 실전적으로 막 뛰어들어서 같이 막 해서 쓰러지실 정도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너무 쓰러질 정도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장난감은 고장나면 고쳐 쓰면 되고 고치다 안 고쳐지면 버리고 새 거 사면 되는데 사람은 새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거에 이걸 잘 쓰셔야 되는데 너무 선생님이 너무 이 젊을 때 뛰실 때 30대 40대 뛰실 때 같이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조절을 해드릴 수 있게끔 근데 그게 같이 뛰어야 되는데 같이 뛰는 어떤 그 조절이 교통 정리가 안 됐었던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통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그래서 참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의식의 본성이 나의 본성에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외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뭔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 있는 것이.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더 줘야지 사랑을. 엄마가 나한테 더 줘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한테 자꾸 더 주세요 하면 안 되고 내가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아가씨들은 잘 모를 거예요. 결혼 안 하신 미혼이나 아기를 안 키워보면은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엄마 마음과 아빠 마음도 다를 것 같고. 사이가 아빠 마음은 엄마 마음은 다르거든요. 왜냐면 아기가 이제 내 뱃속에서 하나로 잉태가 돼서 뱃속에서 10개월을 이렇게 아기를 키우게 되는 그 함께 하는 거와 그게 또 다른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빠들과 엄마들하고 씨앗을 주는 거와 씨앗을 키우는 거에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교감되는 게 또 틀리거든요. 이게 어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요새는 무너졌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래도 부모님, 엄마한테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되게 이기적이죠. 엄마들이. 예, 이기적인 거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조건 없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진짜 마지막에 저는 둘은 자연분만하고 셋째를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이 혈압이 높아가지고 임신 그 뭐야 중독증? 임신 중독증에서 그 고혈압이 오른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하다 하는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칼을 쭉 떼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제가 했잖아요. 거기는 신경하고 이런 게 끊어져 있잖아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자연분만 해야 된다 생각하고 무조건 젖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까운 막내는 한 달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는 바람에 제대로 먹이질 못했던 것들이 있고 그런 환경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들이 이제 먼저 우선적인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많잖아요. 지금은 딱 뭐예요? 제왕절개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너무 나쁘죠, 의사들. 자기들 돈 벌으려고 있잖아요. 자연분만 하면 싸거든요.
비용이. 비용이 싸요. 근데 제왕절개 수술이라는 걸 해야 돈을 번단 말이에요. 너무 나빠요. 최대한 이제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익숙해져서 요즘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 무서워. 그러면 그냥 바로 이제 제왕절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이 좀 무너져가는 이제 그런 요즘 시대는 그렇다. 그래. 전에는 강의하실 때 그래도 엄마가 최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엄마 세대들 우리 세대에만 해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내려갈수록 그게 이제 희석이 돼가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이 조건 없는 어떤 이 사랑, 그쵸? 그걸 줄 수 있는 건 이제 엄마. 아빠보다도 엄마의 어떤 그런 게 또 틀린 거고. 그래도 어쨌든 아빠도 그 표현을 안 하시지만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엄마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사랑을,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많고 환경이 그래서 이렇게 해도 셋째한테 관심이 없거나 제가 뭐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유를 못 줬다고 해서 뭐 하고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만 근데 그게 이제 아이들이 본인들이 했을 때는 너무 과하게 많이 줘도요. 계속 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고는. 그래서 적당하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주면 끝까지 그 달콤함 때문에 놓치기 싫어가지고 빼앗기기 싫어서 하는 게 또 있어요. 에고가. 아, 이게 적당이라는 게 참 이게 우리가 너무 과하거나 너무 못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적당이라는 걸 이렇게 유지하기가 내가 그게 되어야 에너지가 되어야 유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했었던 것들이 이런 게 있구나. 그러나 어쨌든 엄마는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사랑으로 자랐는데 컸는데 주세요. 안 줬잖아요. 뭐 어쨌잖아요. 하고 하는 거는 에고가 마음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원래 자체에 그냥 나에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퍼오는 것이 아니다. 퍼오려고 생각하는 그 결핍 때문에 그 결핍 속에서 내 결핍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퍼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계속 결핍을 갖고 있는 에너지로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건 나지. 암만 풍경으로도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내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본성의 호기심을 갖고 여섯 번째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사랑을 주는 것을 추구하라. 제가 저희 아이들 결혼할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은 사랑은 받는 거가 아니고요. 사랑은 주는 것을 추구해라. 주는 것이다라는 거. 받으려고 해요. 받으려고. 이게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 하면은 끝도 없죠. 에고가요, 받으려고 하면은요, 끝도 없고요. 더 달라고 하고요. 주면 또 달라고 하고요. 아주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줄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사업에서는 어떤 규정을 갖고 움직여야 될 것이고, 그렇죠? 사업에서는 규칙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는 부부 간에서도 그렇고 계속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추구하라. 대다수 사람은 이건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부부 관계가 원만하게 어떻게 하면 주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받고 있고 더 주세요. 안 되죠.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 대다수 사람은 사랑을 자신이 얻는 것이자 하나의 감정으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랑을 더 줄수록 더 적게 가지게 된다고 믿는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 내가 적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기 싫은 거예요. 내가 줄어들잖아 라고 해요. 사랑은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 줘도 또 계속 샘솟아 나오는 거. 그냥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얻는 것이다. 라고 잘못 에고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뭘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얻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감정으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주면 나는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반대가 진실이다. 반대가 진실이다.
그러면 거꾸로 보면 대다수 사람들은 사랑을 얻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랑은 자신이 주는 것이다. 하나의 감정이 아닌 그 의식.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욕망이 감정이죠. 사랑은 그 자체, 의식 자체이다. 사랑의 감정이라고 쓰잖아요. 그건 오류. 사랑의 욕망은 욕망인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욕망인 거죠.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의식 본체 자체고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그냥 있다라는 거. 그렇죠? 사랑은 더 줄수록 적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줄수록 많아지고 풍요로워지고 내가 내 안에 기쁨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게 이 믿음이 반대로 진실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거꾸로 살고 있는 것을 의식 수업을 통해서 거꾸로 바로잡는 일이 이 의식 수업인 거예요. 사랑임은 태도이며 사랑임은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자세와 그 태도가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막 하려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뭔가 하는 거가 해주기를 바라는데 나의 의식이 어떠하냐는 거죠. 내가 엄마한테 칭얼거리고 엄마한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의식이 없다라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결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끌고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는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지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가서 엄마한테 칭얼칭얼거리고 막 해서 오빠한테 관심 가질까 봐 끌어당겨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데 왜 왔고 왜 그렇지? 어떤 생각으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어떤 사건에서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걸 근원에서 계속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끌기 위한 칭찬받기 위한 습관적인 태도들, 사고 쳐가지고 관심을 끌기 위한 태도들은 내 결핍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려놓잖아요. 선생님은 단호하게 에고를 치실 때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계속 하니까. 습관적으로 하니까 이거는 어느 순간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죠. 사랑으로 치시는 거죠. 선생님한테. 우리는 이제 감정적인 분노가 들어가는 거고, 선생님은 야단 치실 때 야단 맞는다라고 하지만 그게 맞을 때가 됐을 때, 에고가 아주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 탁 한 번 치세요. 사랑으로 치시는 거예요. 각성시키실라. 에고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태도, 사랑이면 태도, 나의 태도가 어떠하냐가 의식이 바뀌는 거지. 외부에서 자꾸 뭔가를 끌어올려고 그러고 막 이래서는 엄마한테 막 했던 습관들을 엄마한테도 하고, 엄마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엄마한테도 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 그 태도를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이며 사랑이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변형시킨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변형시키는 것은 사랑임을 아는 거. 그죠?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자부심에 차지 않고, 가진 것에 대해서 자부심에 차지 않은 것은 내가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능력도 자부심에 차버리면은 능력은 있는데 왜 저러지? 할 때가 있어요. 자부심에 차 있을 때. 나의 능력은, 신이 주신 거구나.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근데 자부심에 취하지 않고 감사하게 됐을 때 내가 성장하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타인들을 인정을 해야 내가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상대방도 인정이 안 되죠. 세상이 나니까. 자꾸 막 있잖아요. 막 벌써 너무 욕망으로 막 집착하듯이 막 이래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생명에 기여한다는 점과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할 때
생명에 기여한다는 점과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때 이런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죠. 우리는 사랑임을 표현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초창기 때 그 시크릿 빨간 책이 론다 보니 쓴 책에 보면 사랑의 감정은 이렇게 표현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걸 딱 보시고 사랑은 감정이 아닌데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그때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사랑은 사랑의 감정은이라고 써놓은 구절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뭐 별 문제가 없는 듯한 이런, 이렇게 읽었을 때 모른단 말이에요. 선생님 바로 그러시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닌데라고 하셨을 때, 그때는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는 거죠. 에너지 층에서 이 200 이하는 감정이에요. 200 이하는. 200 이상으로 올라갈 때 의식 본체는 감정은 에고거든요. 마음, 감정, 분노, 자존심, 막 에너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에고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누구랑 어제 통화했나? 그저께 어제 통화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게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혼자 이렇게 보니까 자존심 상한 속에 밑에는 또 상실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에고인데 자존감도 에고고 상실감도 에고고 몰랐어요.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 자존심이 상하는 175가 있는 거예요. 상실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거. 자존심이 상했구나. 상실감이군. 에고구나. 휙, 제가 그래. 또 여기 와 있었네. 휙 하고 있잖아요. 얘 아니야. 얘 내 본체가 아니야. 이제 놓아버리는 거죠. 놓아버리는 거를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야. 알면 알아차리고, 빨리 알아차리. 이 반짝방을 듣는 것도 또한 내가 나를 알아차리기 위한 것이고,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것 또한 더 강력하게 알아차리면서 또 내려놓으려고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아닌, 그냥 존재 방식에, 존재 있잖아요. 우리 이 존재 그냥 방식이다. 사랑, 사랑은 생명력을 주시는 신이 생명력을 주시잖아요. 사랑이. 그죠?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죠.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존재의 방식이다. 방식이자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다. 그래서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 사랑이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생각지도 않게 이 미팅을 하게 됐죠. 이 미팅을 또 하게 되면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분들 결국이 아니라 결국 이제 그 사업으로 봤을 때 형제 라인이에요. 계속 가까이 있었죠. 가까이 있었는데 그냥 감각이 없었어요. 스폰서님이 오겠지, 스폰서님이 오겠지. 뭐 오실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이 그냥 있었어요. 근데 어제 이분들 평생 내 파트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평생 내 파트너구나. 내가 좋아야 될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제 되게 많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돕기로 작정을 했고 63명이 될 때까지 하작하면서 했는데 어, 63명이 뭐 그 이상도 될 때까지는 도와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그냥 가깝게 있는 그렇죠? 가깝게 있는 분들 존재 자체가 그냥 세상과 이런 관계 맺는 것도 사랑과 연민이 올라오면서 사랑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류가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으로 그 사랑을 차단하는 거고 내 생각으로 차단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 때문에.
그 선생님이 네 생각은 에고의 생각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 생각 내려놓고 이해해라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앞에서 더 이해를 해야 되겠죠? 큰 사랑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쵸? 근데 어쨌든 그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 결핍으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 그거를 알고 관계를 맺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쵸? 에너지를 바꾸는 거야. 내 주변에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은. 내가 자꾸 떨어져 있는 상태로 하면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옆에 이렇게 모이지를 않죠. 모이게 하는, 관계하는 방식이 사랑이다라는 거. 존재 방식이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사랑을 내 안에 있는 본체를 그냥 드러내는 이 생각을 차단내고 드러내는 그런 하루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6시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